네. 이제 노년기 발달에서 두 번째 인지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신체적, 생리적 변화를 봤었죠. 자, 이제는 인지 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뇌세포는 청년기 이후 소멸되기 시작하고 대체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인기 동안 뇌세포 간의 신경회로 수가 증가함으로써 이러한 뇌세포의 손실을 보완해준다. 잠시 쉬어가는 코너를 한번 볼게요. 일상생활 수행 능력, 검사지, 문항과 측정, 이런 거 측정하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1번은 완전 자립이고요. 2번은 부분 의존이고요. 3은 완전 의존입니다. 자, 옷 입기, 세수하기, 목욕하기, 식사하기, 이동, 화장실 사용, 대소변 조절. 예, 저는 아직까지 다 1번입니다. 완전 자립인데 이제 노인들께 이 설문지를 줘서 이거를 검사하나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인지 변화에 관련된 그런 문항인데요. 노년기의 인지 변화는 크게 지능, 기억력, 학습 능력, 사고 및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이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능이라는 거는 어떤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 당면해서 개인 행동을 좀 더 효과적이고 적절하도록 체계화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능은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능력, 추상적 상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지능은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또 학문적 단어 나오네요.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 자, 유동성 지능이라는 것은 타고난 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며 경험이나 학습과는 무관한 지능이 바로 유동성 지능입니다. 즉, 유동성 지능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사전 지식이나 학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태생이라 그러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것. 유동성 지능은 공간 지각, 추상적 추론, 지각 속도와 같은 검사를 통해 측정된다. 반면 결정적 지능은 학교 교육과 일상생활에서의 학습 경험에 의존하는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교육이나 문화적 배경 또는 기억에 의존한다. 그래서 지능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유동성 지능은 그야말로 그냥 타고나는 거, 유동성 지능이고요. 결정성 지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학교 교육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신 능력을 반영하는 그런 지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노년기 지능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는 유동성 지능은 쇠퇴하나 결정성 지능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심지어는 증가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샤이에와 발테스는 노년기에도 새로운 능력, 즉 지혜와 같은 능력은 생겨난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러한 지혜는 인생에 대한 통찰력과 대처 능력을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였죠. 그래서 갑자기 탈무드가 생각이 나네요. 왜 우리 성경에도 백발은 그 지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혜 이제 생겨난다는 겁니다. 솔트하우스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웩슬러의 성인용 지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어휘력은 70세까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였으며 상식 문제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이해력은 50에서 60세까지는 차이가 없다가 그 후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성 문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약간 감소하였고 산수 문제에서는 50세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이다가
그 후 약간 감소하였고 숫자 문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동작성 검사에서는 그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블록 짜기와 그림 차례 맞추기는 일찍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예. 자, 그럼 잠시 쉬어가 볼게요. 거꾸로 가는 노인의 뇌시계. 자, 90세를 넘긴 사람들이 80대보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지적 능력이 더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덴마크 국립연구재단이 지난 11일 영국 의학 전문지 랜셋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90세를 넘긴 그룹이 80세를 넘긴 그룹에 비해 역량, 면역력, 지적 능력 등 대부분의 평가 항목에서 앞섰습니다. 90세를 넘기면 95세까지 살 가능성도 30% 더 늘었고요. 연구진은 덴마크에 살고 있는 1905년생 2262명과 1915년생 1584명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15년간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90대 집단은 정신력에서 가장 앞섰어요. 1분 동안 동물 이름 많이 말하기, 12개 단어 순서대로 외우기. 어휴, 이거 저도 못하겠는데요. 4자리 숫자를 10분 내에 역순으로 외우기 등의 과제에서 90대 집단이 80대 집단보다 우세했답니다. 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로 90대의 치매 발병률이 80대보다 낮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교육을 통해 노인의 두뇌를 더 젊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증명했어요. 많이 걷는 것, 첨단 기술을 더 많이 접하는 것 등 교육 단계를 높였더니 주어진 과제에서 만점자가 1년 새 2배로 늘었답니다. 연구를 진행한 마르셀 올데 리케르트 박사는 우리가 늙는 것에 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바꿀 때가 왔다며 90세가 되면 쇠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능동적으로 삶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고 설명했대요. 90대 집단은 다만 일상생활 만족도에서 80대 집단보다 낮았습니다. 이들의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것, 계단을 혼자 오르지 못하는 것 등 체력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 90대 인구는 빠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미국은 2010년 기준 90세 이상 인구가 150만 명으로 1980년 72만 명의 2배가 가량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년 사이에 90세 이상 인구가 2배 이상 는 겁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은 미국 내 90세 이상 인구수가 2050년에는 90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은 선행의 경험을 파악하는 능력이며 기능이고 과거에 경험한 일이 대뇌 피질의 흔적으로 남아있다가 후에 어떤 상황에 직면하여 다시 의식으로 되살아나는 작용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기억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기억은 쇠퇴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으나 인지적 노화 특징을 살펴본 연구들을 보면요. 주의과정, 작업 기억 능력, 추론의 형성과 해석, 과거 기억의 부호화와 인출 과정 등의 인지 과정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쇠퇴하고 의미적 점화, 사진제임, 안목 기억, 미래 기억 등에서는 연령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근소하게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학습은 인간의 신체적 성숙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연습이나 경험을 통한
정보나 기술을 습득하여 일어나는 행동 변화를 말합니다. 노년기에 보이는 학습 능력은 젊은이보다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으나 학습 기간과 반응 기간의 길이가 충분하면 노인층에서 청년층보다 학습의 증진이 더 많이 일어나며 학습 재료가 의미 있고 동기가 충분할수록 노인과 젊은이 간의 차이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고 능력은 이미 습득한 지식을 살펴서 여러 가지 과제를 해결하거나 과제 상황에 대처해 나가는 전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령이 증가할수록 사고 능력이 저하되며 이러한 사고력의 저하에 따라 혼자 독자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령 증가에 따른 일상적 문제 해결 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요, 연령 차이가 일상적 문제 해결 수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으며 실제 문제 해결에서는 유동적 지능보다 결정화된 지능과의 상관이 높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개인의 친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노년기에 보이는 지적 능력은 노화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동시 집단, 교육 수준, 생활 경험, 불안 수준,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건강 수준, 동기 등의 요인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까지가요, 인지 변화였습니다. 노년기의 인지 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